비가 내리던 그 밤, 나는 민지의 집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갑자기 문이 열리며 수아 언니가 들어섰고 그녀의 젖은 코트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닥에 작은 웅덩이를 만들었다. 지은아, 너 나랑 같이 살까?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며 내 균형을 무너뜨렸다. 그 순간 내 심장은 멈춘 듯 했다. 수아 언니는 민지의 언니, 내 소꿉친구 민지의 피부치. 우리는 늘 가벼운 인사로 스치기만 했던 사이였다. 그런데 왜 이 갑작스러운 제안이 내 가슴을 이렇게 파고드는 걸까? 서울의 겨울은 항상 차가웠지만 그날 밤은 유독 더했다. 민지의 집은 강남의 오래된 아파트, 창밖으로 보이는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거리. 나는 대학생 지은 22살. 디자인 전공생으로 스케치북을 들고 다니며 꿈을 쫓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민지는 내 룸메이트이자 절친, 우리는 고등학교 때부터 함께였다. 수아 언니는 28살,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는 커리어 우먼. 늘 세련된 옷차림에 미소 짓는 그녀를 볼 때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시선을 피했다. 왜냐하면 그녀의 눈빛에 숨겨진 그 무언가가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날, 민지는 회사 야근으로 늦게 올 예정이었다. 나는 혼자서 민지의 집에서 과제를 하다 지쳐 소파에 누워 있었다. 비가 세차게 내리기 시작할 무렵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났다. 수아 언니였다. 그녀는 우산을 접으며 들어오더니 젖은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 넘겼다. 아, 비가 왜 이렇게 많이 와? 그녀의 목소리는 피곤에 젖어 있었다. 나는 고개를 들고 인사했다. 언니, 안녕하세요. 민지 아직 안 왔어요. 그녀는 코트를 벗으며 나를 보더니 가볍게 웃었다. 지은이구나. 오늘도 여기 있어.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과제 때문에요.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이기 시작했다. 나는 소파에서 일어나 그녀를 도와주려 했지만 그녀가 손짓으로 막았다. 괜찮아, 앉아. 그녀의 손놀림은 우아했지만 어깨가 살짝 굽어 있었다. 나는 그녀의 등을 보며 문득 생각했다. 수아 언니는 왜 항상 이렇게 외로워 보일까? 민지는 종종 언니의 이야기를 했다. 우리 언니, 결혼 생활이 힘들었대. 작년에 이혼했어. 이제 혼자 사는데 직장도 바빠서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수아 언니를 더 가까이에서 보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그건 그냥 호기심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타이르며. 차가 끓자 그녀는 2잔을 들고 소파로 왔다. 이거 마셔. 따뜻할 거야. 우리는 마주 앉아 차를 마셨다. 창밖 빗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그녀가 갑자기 물었다. 지은아, 너는 요즘 어때? 연애는? 나는 깜짝 놀라 웃었다. 언니가 왜요? 저는 그냥 공부나 해요. 그녀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나도 그랬어. 젊었을 때, 하지만 이제. 후회만 남았네. 그녀의 목소리에 스며든 쓸쓸함이 나를 사로잡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언니, 무슨 일 있어요? 그녀는 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보았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외로워. 그 단어가 내 가슴을 찔렀다. 외로움. 나도 알았다. 대학 생활 속에서 친구들과 웃으며 보내는 시간 뒤에 숨겨진 그 빈 공간을. 우리는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녀의 결혼 생활, 직장의 압박, 민지의 어린 시절 추억. 그녀의 말은 부드럽게 흘렀고 나는 점점 그녀의 세계에 빠져들었다. 비가 그치지 않는 밤, 시계는 11시를 가리켰다. 민지가 아직 안 오자 그녀가 말했다. 오늘 민지 늦을 것 같아. 나도 집에 갈까 했는데 그녀의 시선이 나에게 머물렀다. 그 눈빛은 평소와 달랐다. 따뜻하면서도 간절했다. 지은아, 너 나랑 같이 살까? 그 말이 나왔다. 나는 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네, 그녀는 재빨리 손을 내저었다. 아, 미안.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냥. 내가 여기 자주 오니까 같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하지만 그녀의 뺨이 살짝 붉어진 게 보였다. 나는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
친구의 언니, 나이 차이, 그리고 내 안에 피어나는 이 이상한 감정. 언니, 그건 나는 말을 더듬었다. 그녀는 웃으며 일어났다. 농담이야. 피곤해서 그랬어. 가볼게요. 하지만 문을 나서기 전 그녀가 돌아보았다. 고마워, 지은아. 오늘 이야기 나눠서. 그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수아 언니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같이 산다는 그 말에 그것이 단순한 위로일까? 아니면 더 깊은 무언가일까? 다음 날 아침, 민지가 돌아오며 물었다. 어제 언니 왔었어. 무슨 일 있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차 한 잔 마셨어.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서울의 겨울거리를 걸으며 나는 수아 언니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녀의 외로움, 그리고 나를 향한 그 시선. 이 감정은 어디로 흘러갈까? 며칠 후, 나는 민지의 권유로 수아 언니의 집에 초대받았다. 그녀의 집은 여의도의 고급 아파트, 창밖으로 한강이 보이는 곳. 언니가 너 좋아하대. 같이 저녁 먹자. 민지의 말에 나는 긴장했다. 집에 도착하자 수아 언니가 문을 열었다. 와줘서 고마워, 지은아. 그녀의 미소는 밝았지만 눈가에 피로가 남아 있었다. 우리는 테이블에 앉아 요리를 나눴다. 민지가 웃으며 이야기를 이끌었지만 내 시선은 수아 언니에게 고정되었다. 그녀의 손이 포크를 쥐는 모습, 머리카락이 흘러내리는 순간. 저녁이 깊어지자 민지가 피곤하다며 먼저 잠자리에 들었다. 너희 둘이 이야기해. 난 피곤해. 그녀의 말에 나는 당황했다. 수아 언니와 단둘이 남았다. 그녀가 와인을 따라주었다. 지은아, 그날 밤 미안해. 갑작스러웠지.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오히려. 언니의 솔직함이 좋았어요. 그녀의 눈이 커졌다. 정말, 우리는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의 과거, 이혼의 아픔, 직장에서의 고독. 나는 항상 강해야 했어? 하지만 이제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어. 그녀의 손이 내 손에 스쳤다. 그 순간 전기가 통하는 듯 했다. 밤이 깊어 나는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보았다. 한강의 불빛이 물결에 반사되었다. 수아 언니의 손길이 아직 느껴졌다. 이 감정은 사랑일까? 아니면 일시적인 동정일까? 나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날부터 내 일상은 변했다. 민지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수아 언니의 소식을 물었다. 그녀의 SNS를 훔쳐보았고 그녀의 프로필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다. 한 달 후, 겨울이 깊어지던 어느 날 나는 수아 언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언니, 만나요.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녀의 답은 빨랐다. 좋아. 어디서? 우리는 홍대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만났다. 눈이 내리는 오후, 카페 창가에 앉아 우리는 서로를 보았다. 지은아, 내가 왜 나한테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 알아? 그녀의 물음에 나는 숨을 죽였다. 언니, 그녀가 손을 잡았다. 나도 그래? 내가 특별해. 그날 우리는 키스했다. 카페를 나와 눈 내리는 거리를 걸으며 그녀의 입술은 부드럽고 따뜻했다. 내 균형은 완전히 무너졌다. 하지만 그 안에서 나는 자유로움을 느꼈다. 키스가 끝난 후 우리는 말없이 손을 잡고 걸었다. 홍대의 거리는 크리스마스 조명으로 밝혀져 있었지만 내 마음은 더 밝아졌다. 수아 언니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가 나를 감쌌다. 지은아, 이게 괜찮을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언니가 괜찮다면 나도. 우리는 그녀의 아파트로 향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녀가 나를 끌어안았다. 미안해. 너무 서둘렀어. 하지만 나는 그녀의 등을 토닥였다. 아니에요. 이게 자연스러워요. 아파트에 도착하자 그녀는 불을 켜고 와인을 다시 따랐다. 우리는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의 과거에 대해 더 들었다. 결혼했을 때 나는 사랑이라고 믿었어. 하지만 그건 그냥
안정이었을 뿐이야.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그녀의 뺨을 닦아주었다. 언니, 이제는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 함께라면. 그녀가 나를 보며 웃었다. 너는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처음 봤을 때부터 언니의 외로움이 느껴졌어요. 그걸 안아주고 싶었어요. 그 밤,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를 안고 잠들었다. 그녀의 숨소리가 내 귀에 스며들었다. 아침이 되자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왔다. 나는 그녀의 얼굴을 보며 깨달았다. 이건 사랑이다. 하지만 현실은 곧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민지에게는 어떻게 말할까? 가족에게, 친구들에게. LGBT라는 단어가 내 머릿속을 스쳤다. 한국에서 여전히 조용히 살아야 하는 사랑. 며칠 후, 민지가 이상하게 굴기 시작했다. 지은아, 요즘 왜 이렇게 바빠? 언니 집 자주 가. 나는 당황하며 웃었다. 아니, 그냥 도와주러.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의심스러웠다. 수아 언니와 나는 비밀스러운 만남을 이어갔다. 주말에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비행기 안에서 그녀가 내 손을 잡았다. 고마워, 지은아. 너 덕분에 살아있는 기분이야. 제주에 도착하자 우리는 바다를 보며 산책했다. 파도 소리가 우리의 속삭임을 삼켰다. 언니, 영원히 이렇게 지내요. 그녀가 웃었다. 그래, 우리만의 세상. 하지만 제주에서의 행복은 짧았다. 돌아와 서울로 오는 비행기에서 그녀의 전화가 울렸다. 네, 엄마. 아니, 괜찮아. 그녀의 표정이 굳었다. 나는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그녀가 한숨을 쉬었다. 엄마가 또 재혼 상대를 소개해준대. 거절하니 서운해하시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언니, 우리 공개할까요?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안 돼. 민지도 모르는데. 그 말에 내 가슴이 아팠다. 비밀은 언제나 무거웠다. 봄이 오기 시작했다. 벚꽃이 피는 4월. 나는 졸업을 앞두고 있었다. 수아 언니는 직장에서 승진했다. 우리는 더 자주 만났다. 그녀의 아파트에서 요리를 하고 영화를 보고 서로의 몸을 탐험했다. 그녀의 피부는 부드러웠고 키스는 점점 깊어졌다. 지은아, 너는 내 비디야. 그녀의 속삭임이 나를 녹였다. 하지만 갈등이 싹트기 시작했다. 민지가 우연히 우리를 봤다. 카페에서 손잡고 있는 우리를. 언니랑 지은이 무슨 사이야? 그녀의 메시지가 왔다. 나는 당황해 수아 언니에게 말했다. 민지가 의심해요. 그녀가 한숨을 쉬었다. 직접 말하자. 우리는 민지를 불렀다. 그녀의 집에서 3명이 마주 앉았다. 민지야, 나랑 지은이는 사귀고 있어. 수아 언니의 말에 민지가 눈을 깜박였다. 뭐? 언니, 진심이야. 나는 고개를 숙였다. 민지가 웃었다. 와, 진짜. 축하해. 왜 숨겼어? 그녀의 반응은 예상 외였다. 난 괜찮아. 오히려 좋네. 지은이처럼 착한 애랑 우리는 울고 웃었다. 그날 우리 셋은 포옹했다. 비밀이 풀린 안도감. 하지만 진짜 고비는 가족이었다. 수아 언니의 어머니가 서울로 오셨다. 수아야, 재혼 안 할 거면 왜? 어머니의 말에 수아 언니가 용기를 냈다. 엄마, 나 여자랑 사귀어요.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옆에서 그녀를 지켰다. 어머니, 저 지은입니다. 수아 언니를 사랑해요. 어머니는 충격받아 돌아가셨다. 수아 언니는 며칠 동안 침울했다. 미안해, 지은아. 내 탓이 아니야. 나는 그녀를 안았다. 함께 이겨내요. 여름이 왔다. 더위 속에서 우리의 사랑은 더 뜨거워졌다. 우리는 부산으로 여행 갔다. 해운대 해변에서 일몰을 보며 언니, 행복해요. 그녀가 키스했다. 너 때문에. 하지만 그 여행 중 과거가 되살아났다. 수아 언니의 전 남편이 연락했다.
수아, 다시 만나자. 그녀가 화를 냈다. 끝났어. 하지만 그의 메시지가 계속 왔다. 나는 질투를 느꼈다. 언니, 아직 미련 있어요. 그녀가 나를 안았다. 아니, 너만. 가을로 접어들자 내 직장 생활이 시작되었다. 디자인 회사에 입사한 나는 바빴다. 수아 언니도 프로젝트로 피곤했다. 우리는 덜 만나게 되었다. 지은아, 미안. 이번 주말에 보자. 그녀의 메시지에 나는 외로움을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동료가 물었다. 지은 씨, 연인 있어요? 나는 웃으며 네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우리 사랑은 아직 사회의 시선 속에 있었다. 한밤, 수아 언니가 울며 전화했다. 지은아, 와줄래? 나는 택시를 타고 그녀의 아파트로 갔다. 그녀는 소파에 엎드려 울고 있었다. 전 남편이 사진을 보냈어. 우리 과거 사진. 나는 그녀를 안았다. 언니, 잊어요. 우리 미래를 봐요. 우리는 밤새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의 눈물은 내 가슴을 적셨다. 겨울이 다시 왔다. 1년이 흘렀다. 우리는 여전히 함께였다. 하지만 작은 균열이 생겼다. 그녀의 직장 상사가 동성애자냐? 라고 물었다. 그녀가 부정했지만 그 후 그녀는 나를 피했다. 지은아, 잠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그 말에 내 세계가 무너졌다. 그날 밤 나는 혼자 강남 거리를 걸었다. 크리스마스 트리가 반짝이는 거리, 연인들이 손잡고 웃는 모습이 나를 더 외롭게 만들었다. 수아 언니의 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그게 무슨 의미일까? 우리의 사랑이 흔들리는 걸까? 나는 민지에게 전화했다. 민지야, 나 언니랑 싸웠어. 민지가 달려왔다. 카페에서 우리는 차를 마셨다. 무슨 일인데? 언니가 요즘 스트레스 받았대. 나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상사가 우리 관계를 의심했대. 언니가 부정했어. 민지가 한숨을 쉬었다. 언니는 강한 척하지만 약해. 가족 반대도 아직 안 풀렸으니까. 나는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스케치북을 펴고 그녀의 얼굴을 그렸다. 그녀의 미소, 눈빛. 하지만 종이 위에서조차 그녀의 표정이 흐려졌다. 다음 날 회사에서 나는 집중이 안 됐다. 동료의 농담, 연인과 싸웠어. 이 가슴을 찔렀다. 퇴근 후 나는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언니, 사랑해요. 기다릴게 답이 없었다. 일주일이 흘렀다. 그녀의 SNS는 업데이트되지 않았다. 불안이 커졌다. 마침내 그녀가 전화했다. 지은아, 만나자. 우리는 한강공원에서 만났다. 겨울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그녀의 얼굴은 수척했다. 미안해. 내가 약했어. 나는 그녀를 안았다. 언니, 왜? 그녀가 울었다. 상사가 압박했어. 승진을 미루겠다고. 나 직장을 잃을까 봐에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럼 그만둬요. 함께 새로 시작해요.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쉬워 보이네. 하지만 내가 소중해. 우리는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의 고백이 쏟아졌다. 너 없이 못 살아. 이 사랑 지킬게. 그 후 우리는 더 가까워졌다. 그녀는 상사에게 솔직히 말했다. 네, 동성 커플입니다. 상사는 놀랐지만 개인사니까 라고 했다. 승진은 미뤄졌지만 그녀는 안도했다. 지은아, 고마워. 내가 있어서 버텼어. 우리는 새해를 맞아 여행을 갔다. 강원도의 눈 덮인 산으로. 펜션에서 우리는 모닥불 앞에 앉아 노래를 불렀다. 그녀의 목소리가 밤하늘에 퍼졌다. 너는 내 별이야. 하지만 행복은 또다시 시험받았다. 그녀의 어머니가 다시 서울로 오셨다. 이번에는 민지를 통해 알게 됐다. 수아가 여자랑 산대?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의 분노가 폭발했다. 우리는 가족 모임을 가졌다. 식탁에서 어머니가 소리쳤다. 수아야, 정신 차려. 결혼해서 아이 낳아.
수아 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이게 제 삶이에요. 지은이를 사랑해요. 나는 어머니를 보며 말했다. 어머니, 저희 진심이에요. 수아 언니를 행복하게 할게요.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다. 너희 어떻게 살아? 민지가 중재했다. 엄마, 시대가 달라졌어. 지은이 착해. 모임은 어색하게 끝났다.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연락이 끊어졌다. 수아 언니는 상처받았다. 엄마가 날 버린 기분이야. 나는 그녀를 위로했다. 시간이 필요해요. 사랑은 이겨요. 우리는 함께 치유했다. 요가 클래스에 다니고 책을 읽고 산책을 했다. 봄꽃이 피던 어느 날 어머니로부터 메시지가 왔다. 수아야, 미안해. 너의 행복을 빌어. 그 말에 우리는 울었다. 용서의 시작. 여름, 우리는 첫 데이트 기념일을 맞았다. 이태원에서 이탈리안 레스토랑. 그녀가 선물을 줬다. 은반지. 우리 약속이야. 나는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주었다. 영원히. 하지만 그날 전 남편이 다시 나타났다. 카페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수아, 마지막으로 보자. 그녀가 차갑게 말했다. 끝났어. 그는 나를 보며 비웃었다. 너 때문에 나는 앞으로 나섰다. 언니는 제 거예요. 그는 물러갔지만 그 후 메시지가 왔다. 수아, 후회할 거야. 수아 언니는 불안해했다. 지은아, 나오 과거를 지우지 못했어. 나는 그녀를 안았다. 함께 지워요. 우리는 상담소를 찾았다. 커플 상담에서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공유했다. 나는 버림받은 기분이었어. 그녀의 고백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나도. 처음엔 두려웠어요. 상담사는 말했다. 사랑은 용기예요. 가을잎이 떨어지던 10월, 나는 프로젝트로 출장 갔다. 부산. 혼자 있는 동안 그녀의 전화가 위로였다. 지은아, 빨리 와. 하지만 출장 중 회사 파티에서 동료가 물었다. 연인이 왜 안 왔어? 나는 여자예요. 라고 솔직히 말했다. 동료들의 시선이 변했다. 일부는 축하했지만 일부는 속삭였다. 돌아와 그녀에게 말했다. 나우 공개했어. 그녀가 웃었다. 나도 할게. 우리는 SNS에 사진을 올렸다. 손잡은 사진. 내 사랑. 이 댓글들이 쏟아졌다. 지지와 비난. 축하해. 이상해.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의지했다. 겨울이 다가오자 우리는 결심했다. 함께 사는 걸로. 그녀의 아파트에 나의 물건을 옮겼다. 우리 집이야. 그녀의 말에 나는 행복했다. 하지만 운명은 장난쳤다. 그녀의 건강이 나빠졌다. 직장 스트레스로 위궤양.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다. 휴식이 필요해요. 나는 그녀를 돌봤다. 죽을 끓이고 약을 챙겼다. 언니, 괜찮아요. 그녀가 미소 지었다. 너 있어서 그 기간 우리의 유대는 더 깊어졌다. 병원 퇴원 후 우리는 휴가를 냈다. 제주로 다시 갔다. 이번에는 조용한 펜션. 바다 소리를 들으며 그녀가 말했다. 지은아, 나 아이를 원해. 나는 놀랐다. 아이요. 그녀가 웃었다. 입양이나 IVF. 함께 키우고 싶어.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좋아요. 우리 가족. 제주의 푸른 바다가 우리의 꿈을 비췄다. 우리는 미래를 그렸다. 작은 집, 아이의 웃음소리. 돌아와 서울로. 일상이 재개됐다. 나는 디자인 팀 리더가 됐다. 그녀는 프리랜서로 전환했다. 이제 자유야. 그녀의 미소가 밝았다. 우리는 주말에 시장을 돌며 장을 봤다. 오늘 김치찌개. 그녀의 농담에 나는 웃었다. 하지만 평화는 깨졌다. 전 남편의 복수. 그는 소셜미디어에 과거 사진을 올렸다. 이 여자가 날 버렸어. 이제 여자랑 악플이 쏟아졌다. 변태. 가엾은 남자. 수아 언니는 무너졌다. 지은아, 나 때문에. 미안. 나는 화가 났다. 변호사를 찾았다.
명예훼손이에요. 소송을 걸었다. 법정에서 그는 울며 말했다. 사랑했어. 이 판사는 그의 편을 들지 않았다. 증거 없음 승소했지만 상처는 남았다. 그녀가 말했다. 이제 끝났어. 하지만 두려워 나는 그녀를 안았다. 함께라면 앉아. 봄, 우리는 친구 모임을 가졌다. 민지와 다른 친구들. 와, 둘이 진짜 잘 어울려. 웃음소리가 터졌다. 하지만 한 친구가 물었다. 사회에서 사는 게 힘들지 않아? 우리는 솔직히 말했다. 힘들지만 사랑하니까. 그 모임 후 우리는 더 강해졌다. 여름 휴가, 우리는 유럽으로 갔다. 파리. 에펠탑 아래에서 키스. 여기서 결혼하자. 그녀의 제안에 나는 울었다. 네, 우리는 시민의 축복 속에 맹세했다. 영원히 돌아와. 우리는 동거 생활을 공식화했다. 하지만 가을, 충격이 왔다. 그녀의 어머니가 병들었다. 아미렉 수아 언니가 울며 말했다. 우리는 시골로 갔다. 전라남도의 작은 마을, 어머니의 집. 어머니가 우리를 보았다. 수아야, 지은이 왔구나. 어머니의 손이 떨렸다. 미안했어. 너희 사랑 인정할게. 우리는 함께 시간을 보냈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요리를 하고 어머니가 말했다. 지은아, 수아 잘 부탁해. 나는 고개 숙였다. 네, 어머니. 어머니의 병세가 악화됐다. 병원에서 우리는 번갈아 돌봤다. 엄마, 사랑해요. 수아 언니의 눈물. 어머니가 미소 지었다. 너도. 사랑해. 어머니는 평화롭게 떠났다. 장례식 후 우리는 서로를 안았다. 이제 우리 둘이야. 상실의 아픔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겨울, 우리는 새해 결의를 했다. 아이 입양 준비하자. 상담소에서 우리는 서류를 냈다. 동성 커플도 가능해요. 희망이 피어났다. 하지만 과정은 길었다. 인터뷰, 심사. 왜 아이를 원하세요? 우리는 말했다. 사랑으로 키우고 싶어요. 1년 후, 봄, 우리는 작은 아이를 맞이했다. 5살 소녀, 혜린. 엄마, 그녀의 목소리가 집을 채웠다. 수아 언니가 웃었다. 우리 딸, 나는 행복에 젖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했다. 학교 입학, 엄마 둘이 왜? 혜린의 질문. 우리는 설명했다. 사랑하는 가족이야. 여름, 혜린의 생일, 우리는 파티를 열었다. 민지와 친구들. 혜린아, 축하해. 웃음이 터졌다. 하지만 밤, 수아 언니가 말했다. 지은아, 나우 피곤해. 그녀의 눈에 그림자가 드리웠다. 왜? 직장 그만둔 후 프리랜서 생활이 불안해. 나는 그녀를 안았다. 함께 할게. 가을, 그녀의 우울증이 왔다. 나 가치 없어. 그녀의 말에 나는 충격받았다. 상담을 권했다. 언니, 도와줄게.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혼자 할게. 갈등이 시작됐다. 나는 혜린을 돌보며 기다렸다. 하지만 그녀는 멀어졌다. 지은아, 잠시 떨어져 지내자. 그 말에 내 심장이 찢어졌다. 겨울, 그녀가 떠났다. 친구 집으로. 생각할 시간이야. 나는 울며 민지에게 말했다. 민지야, 도와줘. 민지가 그녀를 설득했다. 언니, 지은이 아파. 마침내 그녀가 돌아왔다. 미안해. 약했어. 우리는 재회했다. 키스로. 다시는 안 떠나. 그 후 우리는 더 조심스럽게 사랑했다. 재회 후 우리의 일상은 조용히 흘렀다. 혜린의 학교 생활이 시작됐다. 엄마, 친구들이 물어봐. 그녀의 말에 우리는 책을 읽어주며 설명했다. 모두 다른 가족이야. 혜린이 웃었다. 우리 최고. 그 미소가 우리의 힘. 봄, 나는 프로모션이 됐다. 디자인 팀장. 축하해, 지은아. 수아 언니의 꽃다발. 하지만 그녀의 프리랜서 일은 불안정했다. 클라이언트가 그녀의 한숨.
나는 제안했다. 함께 회사 차리자. 그녀가 눈을 빛냈다. 좋아, 우리는 블루문 디자인 글 시작했다. 작은 사무실, 강남. 첫 클라이언트는 민지의 회사. 언니들, 멋져. 여름, 사업이 자리를 잡았다. 우리는 해외 출장 갔다. 도쿄. 여기서 영감 얻자. 거리를 걸으며 손잡고. 하지만 비가 와서 호텔에서 갇혔다. 추억이네. 그녀의 키스. 사랑이 다시 타올랐다. 가을, 성공의 기쁨. 상을 받았다. 최우수 디자인 팀 무대에서 우리는 포옹했다. 기자들이 물었다. 커플이시죠? 우리는 웃었다. 네, 파트너예요. 세상의 시선이 부드러워졌다. 하지만 겨울, 위기가 왔다. 혜린이 아팠다. 고열,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다. 감염증이에요. 우리는 밤새 지켰다. 혜린아, 괜찮아. 그녀의 작은 손은 다행히 회복됐지만 우리는 공포를 느꼈다. 우리 더 강해져야 해. 1년 후, 봄, 혜린이 7살. 학교 축제. 엄마들과 그녀의 공연. 우리는 울었다. 하지만 그날 옛 상사가 나타났다. 수아 씨, 다시 일해요. 그녀가 거절했다. 이제 제3이에요. 여름,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다. 작은 예식장, 제주. 민지와 친구들. 오늘은 우리 날 바다 앞에서 맹세. 사랑해, 영원히. 반지가 빛났다. 가을, 사업 확장. 새 직원 채용. 젊은 디자이너, 예슬. 좋아요. 일 열심히 할게요. 하지만 수아 언니와 예슬의 친밀함이 보였다. 언니, 이 디자인 어때? 웃음소리. 나는 질투했다. 언니, 요즘 예슬이랑 가까워. 그녀가 웃었다. 그냥 동료야. 하지만 불안이 싹 텄다. 겨울, 크리스마스. 혜린의 선물. 엄마들, 사랑해. 하지만 파티 후, 예슬이 술에 취해 말했다. 수아 언니, 멋져요. 그 시선이 이상했다. 다음 날, 나는 수아 언니에게 말했다. 예슬이, 좋아하나 봐. 그녀가 화냈다. 무슨 소리야? 너 미쳤어. 첫싸움. 믿지 않아. 그녀의 눈물. 나는 후회했다. 미안해. 화해 후, 우리는 여행 갔다. 부산. 오해 풀작 해변에서 솔직함. 나만 사랑해. 그녀의 약속. 하지만 예슬은 그만뒀다. 스트레스라서요. 안도. 다음 봄, 임신 소식. IVF 성공. 아기 올 거야. 우리의 기쁨. 하지만 과정이 힘들었다. 수아 언니의 몸이 약해졌다. 괜찮아. 나는 걱정했다. 너 있어서. 여름, 출산. 작은 아들, 민준. 우리 가족 완성. 병원에서 우리는 울었다. 혜린이 말했다. 동생, 행복의 절정. 하지만 가을, 피로가 쌓였다. 사업, 아이들. 지은아, 쉬자. 그녀의 말. 우리는 베이비시터를 고용했다. 겨울, 새해. 우리는 반성했다. 더 소중히 해. 사랑이 깊어졌다. 민준이 자라기 시작했다. 1살 엄마, 그의 첫말. 우리는 웃었다. 사업도 성장했다. 지점 열기. 서울과 부산 성공의 열매. 봄, 혜린의 졸업. 엄마들, 고마워. 그녀의 포옹. 하지만 학교에서 괴롭힘. 동성 부모, 아이들의 말에 혜린이 울었다. 왜 나만? 우리는 학교에 갔다. 포용 교육해주세요. 교감이 사과했다. 여름, 우리는 캠프 갔다. 가족 캠프, LGBT 커뮤니티. 너희처럼 사는 사람들 많아. 다른 커플들. 용기 얻음. 가을, 수아 언니의 책 출간. 우리 사랑 이야기, 에세이, 베스트셀러. 인간적인 사랑, 리뷰. 하지만 겨울,
배신의 그림자. 옛전 남편의 친구가 연락. 수아 씨, 조심해. 지은 씨가 루머. 지은이가 바람 피웠대 거짓. 나는 충격. 언니, 믿어. 그녀가 안 왔다. 물론, 하지만 의심의 씨앗. 다음 봄, 증거가 나왔다. 가짜 사진. 합성. 우리는 대응했다. 거짓말, 언론 보도. 승리.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지은아, 나 불안해. 나는 증명했다. 너만. 여름, 화해 여행. 유럽 다시. 로마. 사랑 확인, 콜로세움 앞 키스. 가을, 민준의 첫걸음. 와, 가족의 기쁨. 사업도 안정. 겨울, 10주년. 우리 사랑 파티. 민지 토스트. 최고 커플. 하지만 다음 봄, 위기. 수아 언니의 건강. 유방암 의심, 검사, 양성. 초기화 치료 시작. 화학요법. 그녀의 머리 빠짐. 지은아, 못생겼지? 나는 위그 사줬다. 아름다워. 여름, 그녀의 투병. 나는 사업 맡음. 쉬어, 그녀가 말했다. 함께 싸워 그 병원에서 손잡음. 가을, 수술 성공. 끝났어, 그녀의 미소. 회복기. 고마워, 가족. 겨울, 새삼, 더 소중히, 사랑 재탄생. 회복 후, 수아 언니는 더 강해졌다. 나, 제기할게, 프레젠테이션. 클라이언트 감동. 사업 호황. 봄, 혜린 중학교 입학. 새 출발, 그녀의 자신감. 민준 유치원. 재밌어. 여름, 가족 휴가. 제주. 추억사차, 스노클링, 바비큐. 가을, 수아 언니의 강연. 사랑의 힘, 청중 박수. 영감됐어. 하지만 겨울, 갈등. 혜린의 연애. 엄마, 남자친구 생겼어. 우리는 조언. 천천히 하지만 그녀의 반항. 왜 간섭, 10대. 다음 봄, 화해. 미안해, 가족 대화. 여름, 민준의 병, 알레르기, 작은 일, 하지만 걱정. 가을, 사업 파트너십. 국제 프로젝트 성공. 겨울, 크리스마스. 선물 교환. 사랑. 15주년 봄, 우리는 은퇴 계획. 여유롭게 여행 블로그 시작. 여름, 아시아 여행. 문화 체험. 가을, 혜린 대학. 디자인 전공, 우리처럼. 겨울, 민준 학교. 좋아. 20주년 봄, 책 2권. 가족 이야기. 하지만 여름, 배신. 직원 도둑질. 돈 사라졌어, 조사, 배신자 발견. 왜? 질투, 해고. 충격. 사람 믿기 힘들어. 가을, 재건. 강해지자 새 팀. 겨울, 회복. 우린 이겨. 다음 봄, 평화. 평화로운 나날. 혜린 결혼. 엄마들 축하해, 우리 눈물. 행복해. 민준 고등학교. 꿈은 과학자 지지. 여름, 그리스 여행. 신화처럼. 가을, 수아 언니 영화 각색. 우리 이야기 시사회. 감동. 겨울, 25주년. 황금 결혼 후 파티. 하지만 봄, 건강 재발. 재발, 검사 음성. 다행. 여름, 자원봉사. LGBT 센터 도움. 가을, 상 받음. 인권 공로. 겨울, 손주. 혜린 임신, 기쁨.
30주년 봄, 회고. 고난과 사랑. 여름.